이번 시간에는 레이어 패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메뉴에서 오픈해 갖고 적당한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고 열어주겠습니다. 여기서는 다음 같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JPG 형식의 이미지가 열렸는데 JPG 형식의 이미지가 열리게 되면 해당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레이어는 편집 중인 이미지와 관련된 다양한 레이어들을 관리할 때 이용하는데, 레이어 안에는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또는 쉐입 등의 다양한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반 레이어도 있고 지금 같은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라고 하고, 또 쉐입 레이어, 텍스트 레이어, 이런 식으로 다양한 레이어가 제공되는데, 그러한 레이어들이 이 레이어 패널 안에 공존하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 JPG 형식의 이미지를 불러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여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솔리드 컬러 형식 아니면 뭐 그라디언트 또는 패턴을 갖고 있는 레이어를 추가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고 뭐 색상을 적당한 색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 색상을 해서 OK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같은 색상을 갖는, 즉 단일 색상을 갖는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레이어는 기존 레이어보다 위쪽에, 레이어 패널에서 기존에 선택된 레이어보다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가 밑에 이미지를 전체를 감추게 됩니다. 만약 밑에 이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눈 아이콘을 꺼줍니다. 그러면 이쪽 레이어에 있는 내용물들이 보이지 않으면서 그 밑에 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여기를 켜고 이번에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텍스트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클릭하고 Start Start라고 입력하고, 커서가 이런 모양으로 됐을 때 이 안에 말고 텍스트 약간 밖으로 나오면 커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 무브 툴을 바뀌어야 되는데, 이때 적당히 위치시켜주고, 뭐 원한다면 이쪽에서 서치라든지 뭐 서치 이런 거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서치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주고 얘가 이제 마음에 든다, 텍스트 편집 모드 빠져나가겠다, 그럼 키보드에서 ES키, 또 Escape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새롭게 입력된, 얘는 텍스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텍스트가 들어있는 레이어인데, 이 텍스트는 조금 전에 만든 단색 레이어보다 위쪽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를 가리면 또 보이지 않고, 밑에 걸 가리면은 밑에 이미지가 보이면서 바로 그 위에 텍스트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썸네일, 레이어 썸네일들이 이미지일 경우에 너무 적어서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레이어가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이 썸네일만 보고도 아, 이게 무슨 이미지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썸네일이 너무 적으니까 마우스 오른쪽부터 클릭해갖고 썸네일 크기를 좀 키워줍니다. 얘도 잘 안 보인다 그러면 라지 썸네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키워주면 옆에 공간이 좀 부족해지니까 또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썸네일 크기를 조절해도 되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은 여기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다양한 레이어와 관련된 명령들을 이용할 수 있고, 지금 3개가 있는데 얘 때문에 밑에가 안 보입니다. 밑에가 안 보이는데 얘 일부를 좀 자르려고 합니다. 이 레이어의 일부를 잘라갖고 밑에가 보이게. 그럼 밑에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이름을 클릭해갖고 밑에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를 좀 잘라내겠습니다. 예, 선택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다음 같은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요청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어의 컨텐트는 직접 편집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지금 제거가 안 된데 컨트롤 D키를 눌러서 선택 상태 해제해 주겠습니다. 지금 얘는 편집 가능한 일반 레이어가 아닙니다. 얘를 일반 레이어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레이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팝업 메뉴에서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특수한 레이어, 일반 레이어가 아닌 다른 레이어들 일반 레이어를 바꿔줄 때 이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라는 명령을 적용해 줍니다. 앞으로도 자주 사용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솔리드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로 바뀌었고, 컨트롤 키와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좀 줄여주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딜리트. 그럼 이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D키 눌러서 선택 상태 해제해주고, 이 이미지를 일부 자르니까 그 밑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눈 아이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감추거나 보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3개의 레이어가 있는데 나는 이 백그라운드만 보고 싶다. 그럼 Alt키를 누르고 여기 눈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눈 아이콘을 클릭한 레이어의 내용물만 보이고 다른 레이어들은 전부 눈 아이콘이 꺼집니다. 다시 Alt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전부 다 보이고, 나는 이 텍스트 레이어만 보고 다른 레이어에 들어있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Alt키를 누르고 클릭. 그럼 텍스트 레이어만 들어있고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크 무늬가 보이는데, 이 체크 무늬가 의미하는 것은 체크 무늬로 표시된 영역은 투명한 영역이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포토샵에서 체크 무늬는 여기는 투명한 영역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 엔스타트를 얘를 이쪽에서 좀만 이렇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얘보다 위쪽인데, 이 엔스타트를 클릭하고 약간 밑으로 내려준다. 하늘색 라인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에 손을 떼면 텍스트가 위에 솔리드 레이어보다 한 칸 내려와서, NS는 이 밑에 그림보다 백그라운드보다 위에 있으니까 보이는데 일부가 얘한테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특정 내용이 가려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어의 순서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즉, 앞쪽에 보여야 할 내용들이 항상 위쪽에 위치하도록, 레이어 패널에서 위쪽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가져왔는데,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JPG 형식의 이미지를 처음에 불러오면 무조건 해당 이미지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들어온다는데, 백그라운드 레이어 옆에 보면 이렇게 자물쇠 표시가 있습니다. 자물쇠 표시가 있어갖고, 얘 같은 경우는 이 Move 툴은 레이어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 백그라운드 레이어, 특정 레이어를 편집해야겠다면 해당 레이어를 이렇게 클릭하고 회색으로 하이라이트 시켜줘야 합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 편집할래, 그 회색으로 이렇게 반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안 움직입니다. 한번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고 여기 솔리드 레이어였습니다.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얘가 움직입니다.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잠깐 텍스트 레이어 선택하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텍스트 레이어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왜 여기를 클릭하고 하면은 밑에 이미지가 이동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위에를 선택했었는데 그 이유는 오토 셀렉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비록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했더라도 클릭한 순간 텍스트가 클릭된 게 아니고 이 밑에 솔리드 레이어가 선택됐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렇게 얘를 이용해서 이동시키려고 할 때 이동이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편집도 안됩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뭐 특별한 명령이 없습니다. 한번 얘를 선택하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 또 레스터라이즈란 명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갖고 New Layer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그냥 OK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일반 레이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물쇠가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또 한번 클릭하고 이동을 해봅니다. 얘를 좀 꺼주겠습니다. 클릭하고 이제 이동하면 어디를 선택하든 이 레이어 0번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가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더블 클릭해갖고 일반 레이어를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 새로운 레이어 추가할 때 내가 어떤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지 항상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면 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선택됐던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컨트롤 Z. 나는 이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위에다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 나는 nStart란 텍스트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줍니다. 그럼 새로운 레이어가 추가되는데 Alt키를 누르고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투명한 배경에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한번 브러쉬를 이용해서 색상이 빨간색인데 여기 적당히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가장 위에 있으니까 다른 모든 것 위에 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이미지 위에 나타나고 텍스트 위에도 나타나고 밑에 초록색 계열의 솔리드 레이어 위에도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새롭게 추가할 때는 항상 어떤 레이어가 선택됐는지 선택된 레이어를 신경 쓰셔야 되고, 이제 이 레이어를 특정 레이어를 제거해야겠다. 그럼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이쪽 셀렉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해당 레이어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옵션들이 제공되는데 이러한 옵션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